안녕하세요. 드라마의 판타지를 다룰 문화 내러티브 전공의 김희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드라마는 주부를 대상으로 한 작품인데요. 관계도를 보면 두 드라마가 스토리상에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드라마의 인물 특성을 통해 드라마에서 판타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남성과 여성의 판타지를 나눠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드라마 주인공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며 누구보다도 내조를 잘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불륜으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수호천사, 흑기사같이 그녀를 지켜주는 새로운 남자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남자는 외모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연하남인데요. 이런 남자의 출연으로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의존할 수 있고 자신의 빈자리를 채워줄 남자를 갈망하는 여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 주인공들의 남편의 모습을 볼까요? 여기 있는 남자들은 불륜녀를 만나기 전까지 사회적으로 무능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들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자신의 탓이라고 하지 않고 자신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아내,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알아봐주지 못하는 사회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런 남성들은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손쉽게 사회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으려는 욕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실현하는 방법이 자신을 사회적으로 뒷받침해줄 여성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윤리에서 벗어난, 즉 불륜을 저지르며 사회적 신분 상승을 꾀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륜까지 저지르면서 사회적 인정을 획득한 이 남성들은 자신을 뒷받침해 주었던 불륜녀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면서 파멸하게 됩니다. 이런 남성 판타지는 실현되지 못하고 권선징악으로 마무리됩니다. 여성의 판타지는 남성의 판타지와 다르게 두 개의 결론에 다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판타지가 실현되면서 시청자에게 대리 만족을 느끼게 해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가족 해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이루어지는 가족 해체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경우에서 여성의 판타지 실현이 불륜 남편의 징벌적 의미가 더 강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결론은 첫 번째 결론과 달리 주어진 현실 상황을 받아들여 판타지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두 번째는 가족이 해체되지 않았기에 판타지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여자 주인공은 그 이전과 전혀 다르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가정 내 입지도 단단한 모습을 보이는 등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조적인 결말은 공중파 드라마의 보수성 내지 전형성을 보여줍니다. 주부 판타지는 자녀가 부재한 상황에서만 실현된다는 점과 그렇지 않은 경우 결국 주부가 가정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주부 대상의 공중파 드라마의 현실적인 제약, 보수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는 사회의 보수적인 면을 반영한 동시에 판타지의 실현을 보여주었는데요. 영화에서는 판타지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허보경 학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건축학 개론에서 드러나는 첫사랑의 표상과 판타지적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 승민은 20살 때 서연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좋은 감정을 느끼고 현재에서 봤을 때 우리가 소위 썸이라고 말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소한 오해로 인해 그녀에게 고백도 해보지 못하고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으로만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후 그들은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난 그들은 첫사랑의 감정과 지나간 추억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승민과 서연은 서로의 첫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들처럼 첫사랑을 잊지 못할까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사랑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중 처음으로 느끼거나 맺은 사랑에 대한 경험을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특별함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첫사랑은 우리에게 처음이자 과거이기에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첫사랑은 분명 그 의미가 세 번째나 다섯 번째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게다가 사랑이란 건 굉장히 강렬한 요소여서 이렇게 강렬한 감정을 처음으로 느꼈다는 것, 그리고 이전에 이러한 감정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순수함이나 어떤 깨끗함이 우리에게 더욱 특별함을 선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사랑이 판타지화 될 수 있는 다른 요소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이것은 이 첫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지나간 과거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인간은 과거의 기억을 실제보다 아름답게 미화시키곤 합니다. 그리고는 과거의 자신이 상상했던 미래와 현실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에 불만을 느끼고 현실에서 자꾸만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계산적이지 않고 오로지 순수한 감정만을 추구했던 이상적인 과거와 현실을 비교하면서 그때로 자꾸만 돌아가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첫사랑을 현실이 아닌 일종의 판타지처럼 기억하게 됩니다. 15년이 지난 후 이들은 다시 한번 재회하게 됩니다. 관객은 그들을 보면서 첫사랑의 재회라는 어떤 판타지를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지나간 첫사랑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 하는 걸까요?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순수함을 다시 한번 추구하고 싶어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이 경험한 가장 좋았던 경험인 과거의 첫사랑을 자꾸만 되새기게 됩니다. 첫사랑과 다시 만난다는 상상은 그 상상만으로도 건조한 현실에 대한 돌파구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첫사랑과의 재해에 대해 우리는 이처럼 관심을 기울이는 것일까요? 완료되지 않은 첫사랑이 현실의 불안정한 사랑의 원인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불안정한 연인 관계의 원인은 첫사랑의 미완성 때문으로 보이며 이 첫사랑의 완성 또는 완료를 통해 우리는 현실에서의 사랑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 또는 첫사랑과의 재회를 꿈꾸는 것, 이것은 현실의 연인과 지금의 사랑에게 전혀 죄스러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결국 영화 속에서의 판타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타지 이후의 결말은 각자에게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위한 선택이기도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첫사랑의 판타지에서 벗어남으로써 여자는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쉽지는 않지만 충분히 이상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남자는 현실에 순응하고 안정적인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앞서 보신 드라마는 30대와 40대의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영화는 일반적이고 폭넓은 남녀 관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렇듯 드라마와 영화는 서로 관객의 층위가 다릅니다. 게다가 장르적인 특성으로 인해 영화는 표현하려는 판타지의 서사를 좀 더 자유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틀에 박히고 약간 보수적인 결말이 나오기 쉽지만 영화는 보수적인 측면이 드라마보다 약간 덜하기 때문에 현재의 사랑을 안정시키기 위해 첫사랑을 미화하고 그리워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조금 더 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와 드라마에서 드러나는 판타지적인 요소들을 보셨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판타지를 가지고 계신가요?